이번에는요, 그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네.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 뭐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그 지금 아파트 투자하신 저도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채나 두 채 있을 때는 공동 명의가 좋은데 네. 그 요즘에 다주택자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방에 이렇게 아파트 살 때 그때는 그냥 개인 명의가 낫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네. 부부가 공동 명의를 해도 네. 1세대 2주택, 3주택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네네네.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네. 어떤 것으로 흘러가는데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하면서 네, 다시 그렇죠, 한번 그렇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한다. 네. 그럼 도대체 이거 누구의 명의로 할까? 과거에는 다 맞아요. 남편 명의로 했어요. 맞아요. 남편 명의로 했는데 네. 남편이 가졌을 때 과연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네. 그럼 당장 봐도 상속세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요새는 똑똑하신 분들은 부부 공동으로 가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신혼부부들은 부부 공동으로 가자. 우리가 언제 찍을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돈은 내가 냈어 진짜로. 그러니까 나 권리 줘. 네.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선택을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공동 명의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단독 명의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제가 네. 볼 때. 그러나 가장 그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네. 어느 쪽이든 절세를 위해서 네. 가져가는 게 좋겠다 좋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독 명의로 한다. 그러면은 재반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속세도 부담이 가중되죠. 예를 들어서 주택이 내가 한 채 갖고 있는데 남편 거야. 네. 주택을 또 하나 샀어. 네. 또 남편 거야. 네. 그러면 뭐예요? 1세대 2주택이면서 동시에 네. 종부세도 2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종부세 중과 먹습니다. 아. 그러면 중과를 먹으면 네. 어때요? 평생 그 피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세금 종부세. 종부세. 네. 그거 피할 수 없죠. 근데 그때 와이프 이름으로 샀다. 네. 네. 하나는. 네. 그것도 단독명인데 따로따로 산 거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 네. 1세대 2주택이지만 네. 네. 종부세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명의 시 이제 세금 문제가 좀 있고요. 네. 네. 공동명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절세는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동명의를 하면 또 이런 게 있겠죠. 네. 일을 안 하는 와이프인데 네. 네. 그 반반씩 들어갔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했다. 네. 반반이다. 그러면 와이프한테 도대체 이 돈 어디서 난 것이요? 이것도 증빙해야 돼요? 증빙 못하면 증여세죠. 그러나 만약에 이건 고가 주택을 샀을 때고요. 네. 예를 들어서 12억 원 이하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반이면 6억 원이잖아요. 네. 6억 원까지는 10년간 면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조사 안 나오죠. 아, 그건 안 나온다. 그러나 넘겼다. 아. 그러면 조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머리를 쓰면 되겠죠. 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 명의로 샀는데 대출을 끼고 샀다. 네. 그러면 대출 15억이다. 네. 근데 3억 원은 대출이다. 그러면 네. 또 6억 되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15억 원, 20억 원에 샀는데 10억 원은 전세야. 네. 8억 원은 전세야. 그렇죠.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 네. 단독 명의로 하거나 네. 공동 명의로 하거나 네.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네. 놀랍게도. 네. 네. 자기가 받은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하냐면 이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택에 대해서 부과했죠? 네. 그런 다음에 보니까 반반이야. 그럼 반 자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단독이 됐던 공동이 됐던 절세는 안 된다. 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보유했어요. 네. 그 재산세. 네. 재산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바로 주택 자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반이다 그러면 반 잘라서 각각 재산세를 안 분할 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독과 공동명의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네. 재산세는 동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있겠죠.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재산세뿐이 아니라 종부세도 내야 된다는 것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주택이 합쳐서 한 주택밖에 없어요. 아. 뭐 남편 혼자 갖고 있다든가 네네. 아니면 부부가 같이 갖고 있어도 됩니다. 네네. 주택이 하나밖에 없죠. 이랬을 때는 종부세를 기본공제 11억 원이나 해줘요. 네네. 11억 원. 그리고 나서 세액 감면도 80%까지 해주는 장점이 네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이 하나 있을 때는 네. 단독을 갖던 둘이 나눠 갖던 네. 관계없이 네. 그런 혜택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주택을 각각 받았다. 네. 각각. 네네. 그러니까 남편께 있고 아내께 있다. 네. 그러면 각각 기본 공제에 6억 원씩만 해주고 네네. 나머지 초과된 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계속 맞아야 되는 아. 그런 단점이 좀 있겠죠. 네네. 자, 그 다음에 네. 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네. 세금과 관련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양도했을 되느냐? 때. 양도했을 네.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주택을 혼자 가지고 있다. 네. 그럼 혼자 양도 차익을 다 감수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양도세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택을 반으로 쪼개서 네. 나눠 가졌어요. 네네. 나눠 가지면 나중에 양도세가 나오더라도 각자 계산하거든요. 각자 계산한다. 나눠진 것으로 네. 각자 계산하니까 양도 차익이 분산되죠. 분산되고. 그러면 양도 그 과세 비중도 떨어지죠. 떨어지고. 세율도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네, 네. 둘이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유리하다. 특히 네, 네. 주택이 아니라 주택은 비과세라면 문제되지 않는데 네네. 일반 건물을 샀는데 네네. 아빠 혼자 거예요. 네. 그러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세금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이프랑 같이 반반 썼다. 그러면 그만큼 양도세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그 주택을 혼자 네. 그 취득했다. 네. 단독 취득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주택 가격이 막 상승하고 다른 재산도 많으면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 피할 수 상속세. 없다. 예. 그죠? 자기 거 다니까. 예. 그러나 부부가 반반씩 하셨다. 네. 그러면 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 네. 그러면 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상속세는 줄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공동 명의를 하게 된다면 네네. 나중에 네네. 그 상속 재산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네. 상속세는 개인별로 아, 과세하거든요. 개별로 가세한다. 그러다 보니까 네. 공동 명의를 한다면은 네네. 그 상속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네네. 뭐냐면은 애초에 남편 명의로 그냥 단독 명의로 샀어요. 네.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 엎질러진 분 아니냐 이 생각하는데 그때는 증여를 하십시오. 아, 증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옛날에 뭐 3억 원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4명이야. 근데 지금 12억 원이야. 네. 그러면 6억 원만큼 반을 와이프한테 주는 것이죠. 아. 그러면 6억 원까지 증여를 한다면은 네네. 세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단독으로 샀지만은 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요. 배우자한테 만약에 증여를 했다. 네네. 단독에서 반반 증여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또 올라가니까 네.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네. 빌딩을 요번에 가족이 사야 돼. 네네. 근데 아버지 명의로만 샀다. 네. 그러면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고 양도세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 명의로 사라. 가정용이 살아.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빌딩 가격이 30억이야. 네. 그러면 뭐 본인 3분의 1, 와이프 3분의 1, 자녀 3분의 1 하면 3분의 1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빌딩을 사는데 땅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사고 네. 건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사고 네.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면은 그게 이제 부분증여 비슷한 건데요. 나중에 효과적으로 그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고, 있다. 아. 예, 그다음에 양도세도 나중에 절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소유하다 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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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최초에 빌딩을 샀는데 이거 나 혼자 샀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나 혼자 샀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아빠 이름으로 샀으니까 네. 이번에는 또 나눠주자 이거죠. 증여로. 그, 증여로 3분의 1 주던 네.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빌딩에 대해서 땅만 나눠주자. 땅만. 장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피자 자르듯이 네. 이렇게 배우자, 자녀, 며느리, 손자녀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면은 효과적으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고 양도세도 또한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단독 명의로 할 때, 네. 공동 명의로 할 때 네. 그런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요. 잘해야 된다. 네.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로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단독 명의로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세금을 줄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종부세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나 상속세 아니면 증여세를 줄여야 되는데 순간의 선택이 나중에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네네.
지금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왜냐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네. 서울에 무슨 청담동에 네. 뭐 15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렇죠, 평가액이 300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150억 세금 내야 되거든요. 아. 한수세를. 근데 그것도 올해가 150억이에요. 네. 내년도는 200억, 그러니까요. 300억 막 올라가죠. 그렇죠. 빌딩 가진 게 죄가 됐죠. 네. 그랬을 때 단독 명의가 문제가 됐던 거죠. 아.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네. 부분 증여든 네. 여러 명의 수증자를 늘리든 이렇게 해야만 150억에서 50억이다. 그럼 100억을 줄였잖아요. 와. 그러면 그거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시 가격도 엄청 뜨기로 했어요. 네. 올해 보니까 서울시 아파트 공시 가격을 30% 이상 띄울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요. 전년도에 19.91%였거든요. 네. 30% 띄운다니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 뭐 일반 그 개별 공시지가도 오르지 않겠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죠? 오르게 된다면 어때요? 그때는 지금 300억짜리가 150억 세금인데 6월 1일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6월 30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수가. 150억이 아니라 200억이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6월 30일 전에 빨리 해야 되겠고요. 빌딩 같은 경우는. 네.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나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월 30일 전에 네.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취득세 관련돼서도 뭐 증여 취득받던 뭐하든 관계없습니다. 네. 취득도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요. 중과를 합니다. 중과 개념이 뭐냐? 지금은 시가표준액으로 싸게 평가하는데 네. 네. 내년도부터는 시가로 평가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나 그 빌딩이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딩이 그 시가 대비해서 50%밖에 안 된다고 네. 가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50% 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하면 100% 내야 된다. 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 전략 세워야 되겠고 네. 두 번째는 그것도 올해 안 중에서 4월 30일 전에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6월 30일 전에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뭐 여기 계시고 있으신 분 중에 이제 뭐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빨리 우리 콘스탄트 김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증여와 상속 전략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 세금 절세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